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2월 25일 오전 11시 50분인데, 지수 흐름, 이번 주 지수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에 단기 관심 종목으로, 분석해드렸던 5종목, 현대약품, 화성밸브, 하츠, 동양에스텍, TSK 이렇게 흐름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진큐릭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 어제 이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죠. 보시면 갭 하락을 해서 이렇게 2%대까지 밀렸다가 다행히 소폭 말아 올리고 111선을 지켜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갭으로 밀리고 나서 바닥을 다져주는 듯 하면서 소폭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준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지, 그럼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더 내려와서 상승을 할지 아무도 모르겠죠. 아니면 여기서 상승하고 고점 찍고 파동 주면서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1차적으로 지켜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앞에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앞에서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3%대 하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고, 월봉상으로도 나스닥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마무리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왔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S&P 500은 오히려 이 111선 이탈을 하고 마무리가 됐죠. 다행히 마찬가지로 분봉상 똑같은 흐름이죠. 밀렸다가 저점 올려주면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봉상 112주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하락 마감을 했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려다가 저항을 맞은 모습. 다우도 비슷하게 하락하고 448일선 쯤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 흐름이 똑같죠. 갭 출발해서 갭 하락해서 밀리고 저점 올려주면서 마무리되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이제 개인 PC 지출 쪽에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커지면서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어, 어제 0.5%대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하락해서 마감을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분봉상 장 초반에 살짝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왔는데 그대로 쭉 밀린 모습이죠. 아마 이제 미국 지표 발표 앞두고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봉상 코스피도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 여전히 있으니까 하락하면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 56일선, 56월선이죠. 월선을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일단 이 구간에서 계속 56월선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올라갈 땐 오히려 다 56월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죠. 이탈하면 이렇게 깨지고 돌파해주지 못하고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급락이 나와버리고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 국내 증시가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코스닥은 그래도 흐름이 조금 더 괜찮죠.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코스피는 쭉 밀려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은 다시 약간 좀 V자 반등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 주봉상으로도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해서 마무리가 됐고,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5% 지금 5%나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이 지금 챗 GPT AI 테마로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인 건지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와준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2월 거래일이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지금 거래량은 전월 거래량을 돌파한 모습이죠. 지금 크진 않지만 그럼 아마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이 저점에서 그래도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건
괜찮은 신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올라와 줬으니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을 좀 저항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정도 구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아마 내일은 월요일은 약보합이나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볼게요. 먼저 현대약품부터 보면 현대약품 보시면 최근에 매집봉을 하나 띄우고 저점 올려주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상승이 좀 나왔다가 지수 흐름 안 좋으면서 이렇게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다행인 건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다는 거고 어, 가로로는 이 112일선 그리고 단기 저점 올려가는 단기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에 지금 딱 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아직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았죠.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칠 가능성이 있고 아래로는 손절 라인이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렸기 때문에 여전히 가성비 좋은 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화성밸브. 화성밸브도 지수의 영향 때문에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아래 꼬리로 지켜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는 매집봉이 이렇게 떴는데 그 이후에 111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림으로 나왔다가 다시 하락을 했지만 아래 꼬리로 111선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고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코스닥 지수처럼 찍고 올라와주는 그림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화성밸브는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밸브 굉장히 차트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지켜주면서 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하츠. 하츠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13%대 상승이 나왔죠. 그래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목요일 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려서 음봉 마감을 하고 오히려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밀린 모습인데 어, 음봉으로 보면 목요일에 네, 갭으로 떠가지고 시가 5% 13% 갔다가 이때 거래량 이렇게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밀린 모습인데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단기 쌍봉을 찍고 빠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앞에 단기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 정도는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냐면 또 공구리가 쳐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락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받아보시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자르시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또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물론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겠죠.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조금 더 열어둔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 공구리가 쳐져 있는 이 구간 6,1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두 구간 정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동양 에스텍.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 매집봉을 띄우고 나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해서는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4%대까지. 근데 이제 수목금 지수 흐름 안 좋으면서 이렇게 밀린 모습인데 다행인 건 상승했을 때 크진 않지만 거래량이 오히려 좀 더 크고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적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동양이스텍이라는 종목 처음에 분석해드릴 때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빼고 갔다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지켜주던 1차 손절 라인 112일선은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시고 이 정도 구간에서 한 두 번 정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아직 추세 살아있고 차트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는지 지켜보시고 이 정도 구간 아니면 다시 회복했을 때 111선 위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 이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손절 라인은 이탈을 했지만 아직 이 장대 양봉의 기준봉 시가가 되는 2,1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진입을 해봐도 괜찮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SK. DSK 같은 경우에 이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을 하나 띄우고 일단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이제 224일선에 계속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번 주는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금요일 날 어제 이렇게 5.8%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바닥권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5%대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금요일 날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상승해주고 마감을 했죠. 그리고 오히려 지표가 다시 상승 방향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스토캐스틱도 그러면서 거래량도 소폭 유입이 된 모습이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이 다음 주에도 가져가도 괜찮을 정도로 좀 좋아 보이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 정도 근처에서 아니면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겠죠. 왜냐면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또 이만큼 열려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이만큼이고 위로는 이만큼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구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으면 해볼까 생각 중이고 이 구간이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서도 지지가 나왔지만 뚫어주기 전엔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리기 전엔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고 뚫기 전엔 저항이었던 그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시고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젠큐릭스 차트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2015년도에 지금 상장을 했거든요. 보시면 요 정도 바닥권 고점대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올해 3월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지금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개미를 털고 이렇게 올라가려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로 무너지는 차트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매한 시기에는 조금 추가 물타기를 하실 거라면 이렇게 적어도 바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여러 번 지켜주는 구간이 있는지를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차트 크게 보면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더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바닥권을 여러 번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고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차트가 안 좋아 보이고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매집이 아니라 마지막 물량 털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무도 보시면 딱 봐도 좋지 않은 모습이죠.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2020년엔 흑자가 났지만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도 적자가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 엔큐릭스 지금 어, 네, 주주배당 유상증자, 시간의 하한가 이렇게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있고 어, 좀 좋은 이슈가 오히려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 신규 진입을 하실 매매하지 않으셨고 보유하지 않으셨는데 신규 진입을 하실 생각이라면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해서 물려 계시다면 적어도 이 바닥을 돌리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고 지수가 올랐을 때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서 골파기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이미 작년 2021년 5월부터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켜주던 바닥권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거. 깨고 내려가서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골파기라면 몇 개도 못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벌써 이때가 6월이죠. 벌써 지금 7-8개월 이상 지났는데 계속 신저가를 쓰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매매를 하지 않으셨다면 진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제가 또 괜찮은 종목들 있으면 좀 여러분들한테 또 가지고 올 예정인데 이번 주에 흐름 안 나왔지만 하츠 말고도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올까도 생각 중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 솔트룩스 있죠, 여러분. 솔트룩스. 솔트룩스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런 모습인데 이 솔트룩스랑 제가 거의 똑같은 종목을 하나 찾았어요. 알체라라는 종목인데 솔트룩스 올라가기 전에 차트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바닥권에서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좀 쉬면서 매매를 하지 못해서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흐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같은 테마로 묶여 있더라고요. 보시면 솔트룩스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서비스 본격화 기대감인데 알테라는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좀 걸리는 건 아직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고 재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을 하더라도 소액으로 좀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알체라 이런 모습이고 솔트룩스 약간 솔트룩스 한 요 정도 구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약간 12월 19일 기준 한 요 정도 차트랑 거의 똑같죠? 이 그림이랑 알체라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면 솔트룩스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알체라랑 비교를 하면 알체라는 당연히 오늘 기준 차트 모습이겠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겠지만 제 생각엔 거의 똑같거든요, 차트가.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알체라도 올라가 주면 적어도 이 34,000-5,000원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종목 차트가 너무 비슷하고 테마도 비슷한데 솔트룩스가 먼저 쏜 그림이라면 알체라도 충분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알체라도 저는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영상 예, 길진 않겠지만 짧게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